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자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중간고사가 이제 코앞이잖아요. 그쵸?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어쨌든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이 보면 좋은데요. 부교재나 프린트 자료를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해야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좀 급하게 올릴 거기 때문에 편집을 제가 예쁘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불친절하다고 느끼더라도 끝까지 한번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요. 부교재 나왔던 문제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학생은 이렇게 동그랗게 눈을 뜨면서 네? 부교재에 이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되묻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부교재나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을요 정말 그대로 똑같이 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지는 거의 않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단순하게 숫자를 바꾸는 단순 변형을 하거나 혹은 뭔가 내용은 비슷하게 갖고 오면서 좀 절차는 되게 다르게 풀어야 되는 특히 그 개념만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변형하는 문제들이 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을 정말 똑똑하게 활용하려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외워야 돼요. 일단은 3-4번 정도를 풀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바로 손부터 나가게끔 그렇게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변형이 들어갔을 때 내가 그거를 잘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 부교재나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개념 정리라고 요약을 해야 되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가 강남권에 있었던 작년의 문제를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볼게요. 제2고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자, 그 고등학교에서 작년에 프린트를 나눠준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자, 이렇게 프린트에 나왔었고요. 실제로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네. 근데 사실 이건 단순 변형이어가지고요.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적어도 하나는 1이다. 구조는 똑같이 가져갔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거의 3-4번 풀어서 절차를 기억하고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얘는 여기 값을 구하라 했는데 여기는 여기 값을 줄 테니까 다른 걸 구해라 이랬죠? 네, 근데 이 정도는 단순 변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크게 꼬지 않았다. 단순하게 변형을 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4번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거의 답을 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요. 단순 변형 같은 걸로만 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 경우에는 이게 프린트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못 풀었던 학생들은 꽤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요. 자, 이거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구들, 시험 출제되는 문구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묻고 있는 것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은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2차 함수 fx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선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라 하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2차 함수가 2개가 나와요. fx도 2차 함수, gx도 2차 함수. 그런데 1차 함수 하나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똑같이 그럼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알파 베타라 하자. 근데 뭔가 좀 내용은 스토리는 다르지만은 뭔가 개념은 하나를 쓰고 있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네. 그리고요. 이 gx랑 또 다른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 직선이 만나는 접하는 점의 좌표, x좌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만 외우고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이거를 당황하면서 시작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제가 좀 재미없겠지만 여러분 일단 프린트 푸는 방법, 시험 출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빠르기로 배속해서 들으세요. 다 아는 친구들은. 자, 프린트 내용은요. 어떤 식으로 푸르냐면 일단 맨 처음에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는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어 라는 꼭지점의 정보를 이용해서 fx를 설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fx를 이렇게 설정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이 여기 있죠? 그럼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 이때는요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 즉 직선이죠.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이 문제랑 상관없이 개념을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띠용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교점을 찾을 때는요 어떻게 찾냐면 서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라는 2차 방정식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 풀 수 있죠. 네,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잖아. 그게 마이너스 1과 2야. 그래서 결국 이 교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1과 2였다. x좌표가 두 개가 여기 근이었다. 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걸 왜 얘기했느냐?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점을 찾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만나는 x좌표는 블라블라 했으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는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싶어야 된다고. 그죠? 이 개념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2차 방정식 만들어요. 근데 그 x좌표의 두 근이 여기니까 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고 알파 베타가 이거야 라는 걸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나와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지금 또 뭐 있어? 축의 직선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을 줬으니까 결국에 이 t라는 이 축이 얘다. 그러니까 뭘 또 알아야 돼?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고 있는 조건을 결부시켜서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이용하면요. k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방식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요. 틀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좀 없앨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곱셈 공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k가 풀렸으니까 여기 k를 다시 여기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k에다가 집어넣으면 t 하나만 미지수 있는 2차 방정식 되죠? 거기서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해 다 되실 거라 생각해요. 특히 고1 학생들이라면. 자, 근데 이게 어쨌든 프린트를 푸는 방식이었다고요. 근데 실제 중간고사 시험 출제된 거 풀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2차 함수가 두 개 나왔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차 함수 fx랑 1차 함수 그 두 개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개념을 써서 2차 방정식을 아예 만들면서 가야 됩니다. 자, fx랑 hx랑은 교점이 알파랑 베타였어 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을 세워야 되지. 그 다음에 이 gx라는 2차 함수랑 이 1차 함수랑 교점을 접하는 점을 줬으니까 또 2차 방정식 세워야 되지. 이거를 시작하면서 가지 못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앞에 그 개념과 같은 선상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궁금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fx와 gx가 만나는 교점은 서로 이거 fx랑 gx랑 서로 같다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 서로 변변 빼주면 돼. 그쵸? 그래서 두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써서 2차 방식 만들겠다.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fx 빼기 gx 원하는 거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쫙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x좌표의 합은 1이고 곱은 이거다. 그러면 여기서 두 좌표가 여기에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이렇게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끝났어요. 알파, 베타 두 개의 미지수와 두 개의 식이 세워졌으니까 무조건 우린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써가지고요. 연립해가지고 답을 내면 알파, 베타의 차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되게 방식이 다르죠? 그치만 생긴 모양새는 어때요?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대체 어떻게 내가 그럼 이 프린트를 활용해야 됩니까? 이거를 외우다시피 했는데 쟤랑 다르게 나왔으니까 프린트에선 이거부터 쓰고 시작했는데 저 시험 출제에 대해서는 난 쓰고 시작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예를 들면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블라블라가 나와. 그러면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서로 같다라는 2차 방정식 만들 거야 라는 거.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나왔어? 그러면은 공식 떠올리면 되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나 곱이나 차가 나왔다? 그러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무조건 쓸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즉 자주 쓰이는 곱셈 공식을 외워놔야겠다. 요렇게 세 개 정도로만 정리해놓고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 네, 이 문제 자체만 외우고 절차를 이제 외우다시피 하면은 사실 내가 어떤 개념을 썼다라는 정리 없이 넘어가면 여기서 그냥 턱 막혀버리는 거라는 거야. 근데 자, 이거 정리를 계속했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는 사실 이 문제를 외웠다기보다는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나온다. 근데 그 교점에 x좌표가 나온다. 그러면 나 당연히 그 두 개 2차 방정식 만들어야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했다면은 이 시험 출제된 이 문제를 봐도 그 절차를 기억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써가지고 내가 뭔가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시험 출제됐던 것 중에서는 이 3개 개념 그대로 사용했고요. 추계 방정식을 사용 안 했어. 심지어 2개만 썼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2개 교점을 묻는 게 추가된 것 뿐인데, 이거는 당연히 뭐뭐뭐의 교점은 서로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운다라는 거니까 원리만 이해했다면 충분히 적용해 볼 만 하겠죠? 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결론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일단 당연히 거의 외워지게끔 3-4번은 푸는 게 맞는데요. 거의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개념을 정리하세요라는 거를 그냥 스스로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또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개념을 뭘 썼는지 정리를 딱딱딱 해서 뭐가 나온다? 그럼 뭐를 하자. 뭐가 나온다? 뭐를 하자. 이거를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만이 네,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외워지게끔 푼다. 두 번째는 문항마다 써먹는 개념을 큰 그림으로 정리해두자. 앞에서 제가 썼던 것처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부교재를 많이 풀다 보면 한 3번째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문제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원에서 당연히 대비를 해줄 거예요. 그죠? 변형 문제도 풀릴 거고, 단순 변형부터 해가지고 그냥 변형해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선생님이 주실 텐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강사가 되는 입장에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 학생은 절대로 이 부교재 변형 문제를 틀릴 일이 없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우리 진짜 한 일주일 후 혹은 2주일 후, 좀 늦게 보는 학교는 3주 뒤까지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급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중간고사 이거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